자, 우리 공매가 있는데, 압류재산 공매 공매인데, 자, 이런 경우 있어요. 원장님, 잘 모르겠는데, 공매 하면은, 요 하면 됩니다. 얘로 회원가입이 잘 안 돼. 해보니까. 인터넷에. 그럼 원격 지원 다 해줍니다. 공인인증 등록이 잘 안 돼. 이거 전화 보면은 예쁜 아가씨가 다 도와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외우세요. 1588-5321. 자, 공매에 궁금한 점은 1588-5321로 전화한다. 자, 기억 다 하세요. 먼저 외우세요. 전화번호 나중에 등록해 놓으세요. 공매, 문의처 1588-5321. 알겠죠? 1번 원장님으로 온다. 2번 1588-5321에 전화한다. 2번입니다. 2번. 자, 봅니다. 우리 국세, 지방세 등 체납에 압류재산을 아래와 지급자, 압류재산, 우리 이걸 압류라고 그래요. 압류재산을 공매 공고하는데, 요거는 우리 압류재산 인터넷 공매 입찰 참고자 준수 규칙이 한다. 자, 요거도 나중에 볼 겁니다. 자, 입찰 봅니다. 공매는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인정서를 등록한다. 요거를 여러분 숙제입니다. 과제물 1 내놨어요, 내가.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인정서를 등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매 예정 가격 100분의 10 이야기는 떨어진 금액의 10%, 경매랑 똑같아요. 문구 좀 달아서 그랬지. 경매는 최저매각 가격, 공매는 공매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그 이야기는 필요한 거는 떨어진 금액에 10% 넣어라 이 말입니다. 세무서 같은 거 압류된 거는. 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자, 낙찰 가격이 3천만 원 이상은 30일 정도 여유를 줍니다. 3천만 원 미만, 농지를 1,000만 받았어. 그러면 일주일 이내 잔금을 치러야 됩니다. 그죠?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저게 7번까지는 배분 요구를 해야 된대요. 채권 신고 및 배분 요구서에 대한 서면으로 배분 요구를 해야 챙겨주겠다. 입니다. 압류, 예로 세무서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시청 같은데, 구청 같은데 압류된 재산의 체납액. 그 다음에 체납액 지방세 공과금. 그 다음에 압류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에 세입자들 우선 변제권이 있는 전세 보는 거. 그 다음에 그걸로 5번 동그라미 5번은요 임금채권, 임금채권. 그 다음 6번은 가압류채권, 7번은 판결문 갖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배분 요구 종결이 있어요. 경매나 공매나 땡 하면 한 2달 뒤에 종결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내셔야 되지 그때 안 내면 큰일 납니다. 특히 세입자들 전세가 2억 받을 게 있는데 은행이 1억이 있고 자기가 2억 주고 전세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한 3억 5천 팔리면 지도 받겠죠. 받아야 되는데 공매가 돼가지고 공매 배분 요구 종결까지 안 하고 뒷날에 했다.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 공매 들어가면은. 자,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경매도 들어가고 공매도 들어가. 은행은 법원에 였고 그 다음에 세무서는 자산가치공사 공매로 또 진행해 주세요. 그럼 두 개 다 진행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세입자는 두 군데 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디서 낙찰대하고 잔금 줄지 모르니까. 이거지죠? 뭐 있다가 막 못 받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1번, 그죠?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마감 전까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7일 전에 공매는 재산 명시를 줍니다. 보여줍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번이 더 없습니다. 부동산의 명도채 매수인이 있는데 우리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죠. 판사님이 1심 판결문을 열흘 만에 바로 줍니다. 근데 공매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 아파트 낙찰 받으면은 경매는 서너 빈짜리 아파트만 2, 300 줍니다. 보통 보면 많이 줄 때 2, 300 주는데 공매는 한 3, 400 줘야 돼.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저서 B.J.R. 이러면 이 뭡니까? BJR 배째라 이러면은 경매는 그래 인도명령 신청하면은 열흘 만에 바로 옵니다. 판결문이 결정문이 바로 주는데 공매는 배째라 하면은 여러분이 소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최소 3, 4, 5개월씩 막 걸립니다. 걸리니까 저서 배째라 하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이죠. 소송이니까 법정도 나와야 되고 일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경매보다 한 2배 줘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배째라 하면 그런 생깁니다. 공매의 단점이 이겁니다. 명도 책임은 매수인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권리 이전. 잔금을 넣으면은 무조건 등기를 안 해도요. 우리가 잔금을 넣으면은 경매나 공매나 잔금을 넣으면 소유자입니다.
자, 올 잔금 넣었어요. 등기부 등본에 보면 며칠 걸려요. 해놓으면은. 그럼 올 잔금 넣었는데 아파트 낙찰된 집에 와서 문을 열 수가 있느냐? 열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잔금을 넣으면요, 넣으면은 그 재산을 취득한 효과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효과가 있어요. 있으니까 등기는 내일 모레 보통은 등기는 60일 이내 합니다. 60일 이내. 60일 이후 하면 과태료가 붙어요. 그래서 보통 잔금 넣고 60일 이내 등기를 치는데 보통은 실무는요, 잔금 넣고 그날 보통 하죠. 당일날. 잔금 넣고 바로 이전하고 보통 그래 합니다. 하는 게 대부분 90%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잔금을 넣으면은 그날 오후라도 오전에 법원에 냈어요. 돈 냈어요. 90% 나머지 냈어요. 그러면은 그날 아파트 가면 됩니다. 가서 문도 한번 두드려보고 사람이 안 산다 그래 물어본 게네. 몇 달 됐대요. 안 살고. 그럴 때는 퍼뜩 제 같은 경우에는 인도 명령도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막 보고 사람이 안 사고 전화기 돌아가죠. 그 변전 그죠? 그게 멈춰가 있고 이러면은 사람이 안 사고 문을 막 키에 불러가 따삱니다. 따보니까 아무도 없어. 집도 없고. 그럼 들어가면 됩니다. 뭐 간단해요. 경매나 공매나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짐이 많아. 꽉 찼어. 그럴 때는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인도명령 신청하고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관한테 강제집행 신청을 해갖고 저 창고에 갖다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배워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잔금을 넣으면은 여러분이 인수 안 하는 거, 건저당부터 가압류 있는 거 있죠? 그런 건 다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이 취소되는 거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공매 통지서가 송달이 안 된 경우는 입찰이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실무적으로.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공유자, 그죠? 우리 보통 압류재산은 월화수일 입찰해요. 3일간 입찰을 하고 목요일 11시 개찰하고 그 다음에 공유자는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전 10시까지 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목요일날, 금요일에 공유자 웃으면서 하는 경우가 해야 됩니다. 월요일 기다리면 안 돼요. 월요일 가다가 또 차가 몇 개비 안 되나 10시까지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공유자다 그러면은 목요일, 금요일까지 공유자 웃으면서 한다는 이죠. 자, 봅니다. 공유자 웃으면서. 자, 이게 공매입니다. 공매. 지금 설명하는 거는 공매 자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에 공유자가 명확 결정기일 전까지 큰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기 있죠? 낙찰이 개찰이 돼가지고 요 빨간 선 있죠? 요까지 하라. 요까지 명확 결정. 오전 10시죠? 명확 결정. 기일 전까지 이 문구가 좀 애매해요. 이 일요일까지인지 좀 불확실한데 일단은 여러분 실무상으로는 금요일날 18시까지 공유자 웃으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공매 보증금을 제공하고 누가 10분 했죠? 그거를 제공하고 그 가액에 웃으면서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넘어갑니다. 다음에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청인이 공매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으면은 최고가 매수인의 친구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공유자가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가 매수 신청인 자, 이제 공유자 웃으면서 신고 해버렸어요. 내겠다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죠. 나는 떨어졌다죠. 이제 떨어졌는데 잔금을 안 받고 쭉 있으면요. 이 사람도 한 달 뒤에 안 내놓으면 됩니까? 내한테 연락 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내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원이나 공매나 한 달 뒤에 아까 10분 했죠. 그 사람이. 냈는데 한 달 뒤에 잔금을 못 치렀어. 여러 가지 돈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은 미납이 되면은 연락이 옵니다. 차순위가 된 사람. 원래는 1등인데 차순위를 밀린 사람은 연락 옵니다. 돈 내놔라. 그때 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결정을 하고 돈을 내라고 연락 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공매 지분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끊어가지고 복사를 해서 요 4개는 별도로 설명드립니다. 공매에서 집에서 시간 나시면 먼저 보세요. 다음 월요일에 요거는 4개를 제가 넣어 드릴 테니까 다시 설명을 넣을 겁니다. 요거가 잠깐만 시간을 가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일단 간단히 봅시다. 화성에 지분이 있다. 공매 지분. 그 다음에 경기도 가평에 50% 떨어진 지분. 이천에 답인데 1900에 떨어진 1차논 지분. 그 다음에 충주에 거의 100평 지분. 지분입니다. 요거는 4개는 집에서 보세요. 보시고 지금 요거는 제가 체크해놨다가 다음 2회차 그때 강의를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차순위 매수 신청. 우리 공매에도 차순위 매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1등이 내가 떨어졌어. 아파트를 서울에 낙찰받았는데 1등이 3억 들어가고 2억 5천인데 1등이 3억 들어가고 2억 9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간만에 사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차순위 매수 신청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공유장 우수 매수하고 하는 절차하고 시간이 비슷해요. 금요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가서 내가 차순위 신고하겠습니다. 그거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경매처럼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한다. 우리 경매는 법정수 바라면 되죠. 손 들고 차순위 매수하겠다 이러면 되는데 공매는 법정이 없으니까 목요일날 떨어졌어. 2등 됐어. 가만보니까. 근데 금에 또 차순위 된다고 연락이 왔는데 할까 말까 그러면 그 뒷달 금요일까지 하시면 돼요. 금요일까지 하시면은 만약에 1등의 사람이 여러 유치권이 많이 신고돼 가지고 잔금을 못 냈다. 그죠? 한 달 뒤에. 그러면 내한테 연락 옵니다. 돈 내라고 하면 내시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건은 있습니다. 차순위는 1등 된 금액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보증금을 뺍니다. 입찰 보증금 빼가지고 그게 그 금액보다 조금 더 쓴 사람만 해당이 되도록 뭐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건 자기도 연락 옵니다. 알았어.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일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매각 결정은 매각 결정기일에 한다. 자, 요거는요, 이날입니다. 공매에서 매각 결정은요, 자, 요 표가 제일 정확하네요. 월화수 공매를 하고, 목요일날 개찰하고, 잘 보세요. 금요일날까지 공유자 우수 매수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고, 그러면 토일 쉬고요. 월요일날, 그게, 월화수 공매한 그 다음 주 월요일 있죠. 이날이 매각 결정일입니다. 10시간. 그래 보면 됩니다. 매각 결정. 자, 최고가 매수인권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매각 결정은 1등 된 사람은 7일 뒤에 하는데, 그죠? 매각 결정기일에 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하지 않는다. 그죠? 취소 사유가 있을 때. 그 당연히 안 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매각 결정의 취소 봅니다. 그런데, 자료는요, 신고된 전자우편 주소로 통해다. 보통은 우편이 오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전부 다 인터넷에서 1등 된 매각 결정 통지서도 출력이 되고 10% 영수도 출력이 다 됩니다. 인터넷 다 합니다. 지금 뭐 우편에 오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 우편은 없습니다. 자, 매각 결정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공매 매각 결정을 취소됩니까? 체납자가 낙찰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체납액을 전부 다 납부하고 취소를 하면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이런 거예요. 5억짜리 걸린 주택인데 2억 5천 떨어졌어요. 내가 낙찰 받아뺐어요. 근데 건강보험 500만원 가지고 공표한테 뺐어요. 그 사람은 500만원 값지 크고 기다린 게고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버렸어요. 낙찰 대pis어요. 매주 10% 떨어지니까. 절반 떨어지는데 한 달만 떨어집니다. 내 2억 5천 낙찰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월요일날 공매 매각 결정이 딱 됐는데, 요때 내가 결정 통해서 출력을 했는데, 지는 오후에 500만원 갖고 공매를 취소해 주세요.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내 동의서를 받아와요. 동의서를 받으러 갔더니 1억 달래. 왜냐 그러면은 5억짜리 5천 떨어졌는데 1억 안 주면 동의서 발급 못 하겠대. 그 악법이라도 지금 법이 살아 있습니다. 1억을 줘야 됩니다. 알겠죠? 동의서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럼 저 사람 이래야 됩니다. 좀 깎아주세요. 3천만원 깎아주세요. 7천만원 받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동의서 해주면 됩니다. 동의서. 자, 그래 하는 거예요. 악법이 아직 살아있어요. 자, 체납자가 잘 보세요. 건강보험 500만원 안 되는 체납자가 낙찰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 결정을 취소하면은 매각 결정을 취소한다. 이 악법입니다. 살아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원 경매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먼저 법원에 내빈 경우 그때도 취소됩니다. 그런 경우 있겠죠. 경공매 경합에서 법원 낙찰자 먼저 낙찰받고 먼저 잔금을 취합했어요. 뭐 그럴 때는 이제 공매 매각 결정을 취소하고 10% 돌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매각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은 부동산의 권리와 공부 및 지정 등등
뭐 하여튼 알아서 잘 조사 들어오래요. 나는 그렇고 다음 봅니다. 공매재산 중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농업법인만이 소유권이 발다. 일반 경매법인은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농지를 낙찰받으면 안 돼요.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일반 법인이 농지 낙찰받을 수 있는 거. 영농여건 분리농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종중도 돼요. 일반 법인도 되고 영농여건 분리농지. only 있죠? only 영농여건 분리농지만 일반 법인이나 경매법인이나 종중이나 받을 수 있다 봅니다. 자,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농지증을 낙찰받고 농지증을 못 내내서 이전할 수 없더라도 매각 결정은 취소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매와 틀린 거는 경매는 농지 낙찰받고 일주일에 내놔야 되고 농지증을, 공매는 잔금 치르고 30일 뒤에 3천만 이상이 뭐 30일이죠. 30일 뒤에 잔금 치르고 나서 이전 서류 들어갈 때 그때에 농지증을 안 붙이면은 법무사 이전 서류 있죠. 그거다 첨부를 안 해주면은 이전 안 됩니다. 이전 안 돼요. 여유는 있어요. 여유는. 자, 막아봅니다. 경매, 공매 똑같아요. 주구형 건물의 경우에 등기부에 최선순위 1번 건조당보다 먼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 상가하면은 건물의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춘 임차였을 때는 매수인은 매수대금 외에 임차부등을 별도로 인수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전체 관계에 대해서는 매수인 책임하에 잘하다. 자, 요게 공매가 제일 어렵습니다. 쪽에. 자, 요것 때문에 10% 띄인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선순위 파악을 못해가지고. 며칠 전 전화 왔어요. 공매에 세금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가 10원도 못 받아. 그러면 걔는 뭐 2억 정도 옵시델인데 선순위 세입자 생겨버렸어요. 자기가 나서 받을 때는 3억짜리 한 2억 5천 받으면은 2억짜리 세입자가 받아간다 생각했는데, 아니 따져보니까 선순위 국세가 뭐시 한 5억이 앞선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주워서 갑니다. 그게 2억짜리가 10원도 못 받아. 그러면 2억 5천 낙찰가 플러스 선순위 2억 하면 4억 5천 되잖아요. 3억짜리. 그 10% 포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음에 많이 배울 건데, 일단은 경매나 공매나 요 조항이 제일 무슨 조항입니다. 제일 무슨 조항? 인수조항. 제일 중요해.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입찰하는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다른 사람을 선임해서 참고할 경우에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법정 대리인을 확인한 서류. 그러니까 20살 미만 있죠. 18살 우리 대학생 1학년한테 아파트를 낙찰받아야 되겠다. 공매도 그런 거 있겠죠. 뭐 그럴 때 서류를 내야 된다. 안 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했다. 예로 입찰 대리를 한다 할 때도 요 인감증명서를 내라 이랍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동명의로 공매에서 입찰하는 자는 이틀의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자, 하습했어요. 수요일까지, 수요일날 5시까지 말입니다. 부부간의 아파트를 공매로 낙찰받겠다 이런 사람 있겠죠. 그럼 그런 사람은 수요일 5시까지 예로 부인이 자산관리공사에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를 우리 공사에 직접 제출해야 되고요. 기한 내 공동입찰 참가 신청서 미제출 시 대표 매수인 신청이나 입찰했더라도 한 사람 입찰은 무효 처리된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부부간에 공매를 낙찰받는데 한 사람이 인터넷 들어가죠. 낙찰 들어갈 때. 그것도 잘해야 됩니다. 입찰할 때 공동입찰하는 인터넷 그 점이 있어요. 그거 잘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요일까지 부부가 같이 자산을 가야 돼. 인감 둘 다 준비해가지고. 자, 내 와이프 명의로 입찰을 해놨는데, 되거든. 1등 되면은 우리 두 사람 앞으로 이전해주세요. 이거를 수요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자산관리공사 가서.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내용은 뭐 없습니다. 없고, 각 지역본부 있죠? 서울은 강남에, 그죠? 경기도는 수원 영통에, 인천은 인천구 남동구, 경남은 창원시 중앙동 중앙대로 SDX 오션타워 입점. 여기 있습니다. 중앙동 가면 있어요. 경남 지역본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공동입찰 신고를 해라 합니다. 여러가지.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온비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경우입니다. 압류재산
준수 규칙이 있는데, 요거는, 요것도 하고 조금 쉬죠. 다 됐으니까. 자, 요것도 중요해요. 준수 규칙 요것도, 아까 우리 공매에, 지금까지 한 거는요, 우리 공매에 이런 이제, 어, 지금 요거였습니다. 2021년 제1차 압류재산 공매 공고를 지금 봤어요. 지금 본 거는 요겁니다. 이게 제일 큰 줄거리입니다. 알겠죠? 줄거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 붙인 것이 요겁니다. 요거. 여기 뭐냐, 그러면은, 준수 규칙이었어요. 준수 규칙. 자, 요건 간단하니까 그냥 보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 준수 규칙. 자, 봅니다. 요거. 요것도 1월 1일 제정된 거예요. 개정된 겁니다. 자, 온비드에 등록해야 된다. 그죠? 등록해야 된다. 자, 요거 숙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동명의 입찰.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입찰될 경우에는, 이틀에 제출, 자, 수요일 날 6시까지 자산관리공사에, 이야기를 해준다. 이 양식이 있으니까 공동 입찰하는 겁니다. 그 양식이 있대요. 양식을 여러분들이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아까 미성년자 아까 이야기했어요. 미성년자. 그 다음 보전금은 떨어진 금액의 10%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1등 되려고 하면은 높게 써라. 이 말이다. 높게 써라.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조금 넘어가고요. 15페이지 봅니다. 15페이지. 자, 4번 봅니다. 공매 재산이, 그죠? 압류한 부부 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거의 경우 체납자의 배우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동산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산. 자, 이 동산은 잘 없는데, 이런 거 있죠. 집에 가전제품이 동산이 뭐 공매되는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다, 없다, 그말 배웁니다. 우선 매수할 수 있다를 봅니다. 우리 경매도 동산에서 배우자가 우선 매수합니다. 여러 아파트에 그 테레비, 냉장고, 뭐 피아노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신랑이 사업 저질러 가지고 여러 빚이 많아 가지고 이제 채권자가 동산에 딱지 붙이는 경우 있어요. 그때는 여러 1,000만 원 이렇게 팔릴 때 여러분이 배우자가 손 들고 잠깐 이래가지고 500만 원을 주고 내가 우선 매수하겠다 그러면 받아줍니다. 경매나 공매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증금 13조입니다. 13조. 최고가 매수 신청의 공매 보증금은 계약 보증금으로 한다 해놨더죠. 뭐, 이건 떨어지면은 이자 준다. 이건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자 책임은 여러분 알아서 다 조사에 들어오라 이 말이죠. 자, 요까지입니다. 요까지고, 그 다음 밑에 외국인 봅니다. 외국인 한 200만 명 되니까요. 외국인의 특례,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도 할 수가 있는데, 주소 또는 거소는 외국인 등이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표 등본,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 관공서에 주소 증명, 거소 주소, 거주 사실 증명이나 주소 증명을 발급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는 주로 공정한 공정성을 해야 한다. 자, 이야기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 등록표, 국내에 있으면은 외국인 등록표 등본이 있대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자, 15페이지에 17번 되겠습니다. 15페이지 17번. 우리 온비드에 입찰 이용 안내 보면요. 온비드 압류재산 매뉴얼이 있고요. 회원 가입하고 고인연서 등록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제가 가져라 했는데,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그래서 입찰 안내. 그죠? 온비드에 어디 간다고요? 입찰 이용 안내. 입찰 안내.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면은 이제 이런 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입찰 안내. 자, 온비드 갑니다. 온비드. 온비드에 가셔가지고, 그죠? 온비드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누릅니다. 네 번째에 누려가지고, 네 번째에 여기 있네요. 요 5번.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도 시간 나시는 분은 매뉴얼 한번 보세요. 보시고, 요, 압류재산 매뉴얼 해가지고,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압류재산 2019년 7월 달에 회원가입하는 거, 뭐 쭉 오죠? 이게 다 필요한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니까 이거 보시고, 입찰 참가. 그죠? 입찰 참가. 그 다음에, 입찰 후에, 절차. 그죠? 절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 회원가입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
다시요. 자, 온비더 가셔가지고, 온비더 가가지고, 네 번째, 여기 있죠? 5번,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안내는 회원가입 안내를 누리보니까요. 자, 회원가입 한대요. 이게 회원가입. 주로 여러분은 이 개인 회원입니다. 개인 회원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눌리면은요, 여기 회원가입 있죠? 단추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눌리보면은, 요 개인 회원이다. 개인 회원. 요거 하래요. 요거. 알겠죠? 그거 하시면 되고, 쭉 하면 됩니다. 하는 거는 뭐 간단해요. 온비드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온비드 가서, 여기 있죠? 요거 두 개 하래. 요거 두 개. 그럼 요거를 꼭 눌러주면은 이게 나온대요. 알겠죠? 무슨 말 모르겠는데. 요거 누르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온비드 가셔가지고, 그죠? 아까 행가입했죠? 제그치 한 사람은 여기 이제 나의 온비드 갑니다. 나의 온비드에 요 가셔가지고 공인인증서를 요 등록 좀 하셔야 돼요. 여기 등록하면 됩니다. 여기 인증서 등록하고 하시면은 이런 게 나옵니다. 환경진 해가지고 금년 6월까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낙찰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데 두 개 잘 모르면은 자녀분들한테 17번을 알려주세요. 줘가지고 야 너가 해봐라. 그러면 자녀분들이 이제 있죠. 18번입니다. 18번에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 등록하고 절차가 있어요. 요거를 잘 모르면은 18번 요거를 보고 자녀분 보고 하라세요. 그러면 알아서 합니다. 자녀들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지고 제철을 아까 전에 이름 넣었죠. 이름 넣고 아까 연도 넣었죠. 넣은 거를 자 봅니다. 수강생 가제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에 가제물 안 줬어요. 지금부터 주려고 합니다. 가제물을. 그래서 이제 수강생 가제물 넘버원 해갖고 온비드에 회원가입하고 나의 온비드에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이런 인증서 정보를 촬영해서 보내라 말이고 보내지 마라 말이고.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말고 이렇게 돼야 응찰이 되니까 해보시라고. 가제물 1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수업 끝날 때까지 가제물 1에서부터 쭉 나올 겁니다. 1번부터 뭐 50번까지 그런 거는 다 기억했다가 안 한 건 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뭐 DN 정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보내야 되는데 하시라고 해놓은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모나이터 손 드세요 빨리. 모나이터 그러면은 집에 가서 자녀들 보고 17번 18번 보고 엄마가 좀 등록해봐라. 그러면 중고등학생은 다 합니다. 알았어요? 잘할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19번. 온비드에 이 예쁜 아가씨하고 미남 아저씨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면 있느냐? 온비드의 정보센터에 온비드 TV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이제 내용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봤는데 상당히 좋아요. 자, 어디였나? 17페이지죠. 온비드에 가서 정보센터 가서 온비드 TV 가서 요거 누르면 된다. 내용은 사진은 제가 딱 짜집게 해놨으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온비드 가서 정보센터 가서 온비드 TV 가서 요거를 좀 보라. 이게 내용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내용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온비드에 가서 자 봅니다. 온비드에 가서 어디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정보센터 어디 있노? 여기 있죠. 그죠? 제일 상단에 정보센터 가서 그 다음에 온비드 테레비, 그죠? 테레비에 제일 앞에 있는 요거. 물론 세 개 다 보면 좋은데 요거부터 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즉시 중지되지만 매각 결정일 이후에는 찬압자가 여기 보면은 채납액을 이제 납부하더라도 매수자의 동의 없이는 공매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찰일과 우리 매각 방금 있죠? 결정일 사이에 3일간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와 차순위 매수 신고가 가능하므로 낙찰자는 최종 매각 결정을 받을 때까지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각 결정일 이후 매수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매수 대금을 납부해야 하고 만약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일을 10일간 연장하여 다시 지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지정해드린 납부 최고일까지 매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매각 결정이 취소됩니다. 자, 됐죠? 요거를 집에서 보신다. 자, 보는 방법은 온비드 가서, 정보센터 가서,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파란 거 있죠, 요거? 요거 눌러서 보라. 네, 눌러서 보면은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요게 지금, 보면은, 이 가재물인데 방금 한 게요. 요 이제, 요건데, 그거 가면 아가씨가 놓을 겁니다, 아가씨. 알겠죠? 아가씨가 놓든지, 요 무슨만 놓을 거라고, 이게. 하나 찍어서, 요거는 카톡 보낸다, 안 보낸다? 카톡 보내주세요, 저한테. 아시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랬습니다. 창신대학교 제가 주간반에 3년 강의를 가고, 경남대학원에 부동산 법무학과 석사과정에 7년간 강의를 갔어요. 주간반에 학부과정이니까 그때는 부동산학과니까 창신대학교에 가서 자 수업 좀 가서 좀 듣고 오세요 그러면은 안 듣고 와요. 회원가입 하시고 요거도 그때는 다 보내라 했어요. 보내지 마세요. 보내라 합니다. 보내라 하면 입이 튀어나와요. 교수님은 그냥 뭐 하라 하면 되지. 그거를 꼭 해가지고 보내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집에 발급해오라 하고 해오라 합니다. 안 해오면 저 F 좁히거든. 그게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찰리는 보내라 안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럼 뭐잡니까? 그 다음부터 안 논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데 하시라고. 그죠? 하시고 요거도 이제 가재물 2입니다. 아가씨든 이 총각이든 사진 하나 찍어 보내는 거. 그죠? 저한테 이제 안부에서 보내면서 하나 보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기 얼굴도 좀 넣어주세요. 내가 누구 누군지 모르니까 마스크 써갖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자기 얼굴도 하나 넣어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주라고. 그럼 내가 보면 요 김민함 씨구나, 김민여 씨구나 내가 익히고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이거 안 보내준 사람은 다음에 질의가 오고도 답변 안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낙찰 받을 건데, 내일 모레 낙찰 받을 건데, 질문해도 제가 답은 안 합니다. 사진이 없네? 그러면 아예 안 합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 손해죠? 그래서 요 사진을 보내주세요. 아가씨가 오든지, 머스만 오든지, 요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사진을 찍었으면, 봤구나. 제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안 보내도 돼요. 1번은 회원가입, 나의 온비더 등록하는 거. 요거는 안 보내도 되는데, 2번은 하나 정도는 보내달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20페이지 봅니다.